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무역 협상이 좀 길어지게 된다면 다시금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빅테크 종목들도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 함께 드러내고 있죠.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가면 좋을지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하시죠. 네, 시장이 오릅니다만 여전히 센티먼트는 아주 신중합니다. 협상에 대해서 뚜렷한 재료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3대 지수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 특히 막판에 상승 탄력을 벌리면서 0.63%의 플러스권, S&P 500 지수는 0.6%의 오름세였습니다. 이제는 6,038선까지 가리키고 있는데 전고점과의 격차에 조금 더 좁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2일차 협상이 간밤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어제 중국 증시가 장중에 갑작스럽게 낙폭을 한때 벌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거다라는 시장의 확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민감하다라는 해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상의 성과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러트닉 상무장관은 긍정적인 발언을 좀 내놨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Try to finish. We're spending time together. We're going to try to finish them. So that's the objective. No, I think we're working on all sorts of changes, and I think the talks are going really, really well. We're very much, spending time and effort and energy. Everybody's got their head down, working closely through it, and so we'll see you in a little while tonight. I hope they end this evening, but if they need me, we'll be here tomorrow, but I hope they end this evening. Thanks, everybody. 음성이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협상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이 런던 시간으로 밤 10시가량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후 8시부터 협상을 재개했다라고 하고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에는 내일 발표될 CPI에 대한 경계감 역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5%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이 수치가 2.3%였다 보니까 조금 더 물가의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바로 다음 날인 12일에는 PPI 발표 역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PPI, 그러니까 도매 물가는 시간 간격을 두고 CPI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이번 주 물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후임 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모진들 사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금리 인하에 워낙 소극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이 좋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대 상승하면서 이제 11만 달러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30일 연속 10만 달러 상회라는 레코드를 세우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어떤 자산의 가격이 주요 저항선을 뚫고 그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강세장의 신호로도 해석되고는 합니다. 히트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M7 종목들의 시세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테슬라가 5.7% 반등세를 보였죠. 이 머스크 CEO가 LA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 방침 지지하는 취지의 X글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화해 기대감, 거기에 로보택시 출시 임박했다는 점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인텔의 주가가 8%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차세대 CPU를 출시할 거라는 보도가 들려왔는데 이를 통해 데이터 센터 시장 내 경쟁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이 지도에는 없지만 대만의 TSMC 역시 주가가 2%대 올랐습니다. 5월 매출이 전년 대비 40%나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의 견고한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데 엔비디아가 TSMC의 위탁 생산하는 반도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의 주가도 1% 가까이 나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시장의 특징을 포착해 보자면 주택 건설주들이 최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좀 작은 종목들 간의 인수합병 그리고 호실적이 들려온 덕분이었는데요. 주택 건설주 ETF가 최근 한 달 내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간밤의 특징으로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이슈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테슬라입니다. 로보택시 출시가 12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밤 텍사스가 오스틴 교통사업국의 테슬라가 오스틴 교통사업국의 자율주행차 운영업체로 등록이 된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등록업체 명단에는 테슬라 외에도 구글의 웨이모, 아마존의 주크스, 그리고 현대차의 모셔널 등이 꼽히는데요. 사측에서 이 12일을 공식 출시 일정으로 픽스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일에 꼭 나올 거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웹사이트의 운영업체로 테슬라가 등록이 됐다라는 것은 개시가 임박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 5.7% 반등하면서 326달러 선을 회복해냈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그동안 알파벳은 AI 분야에서 오픈 AI랑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쳐온 바가 있었죠. 그런데 양사의 관계가 이제는 경쟁에서 협력 관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픈 AI가 구글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다는 보도가 들려온 건데요. 컴퓨팅 용량이 증가하면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오픈 AI의 챗 GPT 유저분들께서 한 7시간가량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용량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알파벳의 주가는 1.4% 올라서면서 180달러 선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입니다. 초지능이라 그러죠. 원어로는 슈퍼 인텔리전스라 그러는데 인간과 같은 수준의 AI를 의미하는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보다 한 걸음 더 초월하는 AI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초지능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메타가 새로운 AI 연구소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AI 스타트업인 스케일 AI의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영입했다고 하고요. 최근 메타는 라마4를 출시하긴 했지만 그게 지연되기도 했었고 또 큰 시장의 호응도 얻지 못했었는데 왕 CEO 영입을 통해서 AI 경쟁에서 다시금 선두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메타의 주가 1.2% 상승하면서 700달러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밖의 특징주들 추가로 확인해 봅니다. IBM, 간밤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퀀텀 스타링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한 건데요. 핵심 구성 요소인 프로세서를 연내 출시한다라고 하고요. 기존의 헤론칩 대비 처리 게이트 수를 3배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각자만의 양자칩을 공개하면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IBM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양자 컴퓨터 시장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그 덕분에 오늘 주가는 1.5%의 오름세, 장중에는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 기업인 인스메드입니다.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의 임상 2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됐습니다. 하루 한 번 흡입하는 형태의 치료제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폭등으로 진행이 됐죠. 시세를 확인해 본다면 거의 28.65%, 30% 가까운 폭등 흐름을 가져가면서 90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반대로 경쟁사입니다.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는 10%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 부품사들 오늘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시티 측에서 90일 내에 실적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관세를 피하고자 아이폰 수요가 몰리면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관측이고요. WWDC 개최 시즌부터 9월 신형 아이폰 발표까지 통상적으로 애플 공급망 관련주들이 좋은 시세를 내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시세를 확인해 본다면 주가는 2.4% 급등하면서 75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태양광주들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솔라엣지와 선런이 이 보조금 유지를 위해서 의회에 로비를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상원이 감세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법안 안에는 태양광 설치에 대한 30% 세액 공제를 2026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거든요. 그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게끔 로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덕분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늘 올랐습니다. 솔라엣지가 11.8% 뛰어오르면서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고요. 선런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 역시도 4에서 7%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료품주 두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 오늘 MS의 애저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생성형 AI 어시스턴트를 미국 내 35개 매장에서 시범 도입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타벅스 전용 AI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가 메뉴를 만들 때 AI한테 물어봐서 빠르고 정확하게 레시피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AI가 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브라이언 니콜의 경영 아래 매출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간 주가가 7% 가까이 회복을 했거든요. 간밤에 이 소식을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넛버터 그리고 딸기잼 이런 것으로 유명한 JM 스모커가 되겠습니다. 4분기 매출이 부진했고요. 가이던스도 아쉽게 발표가 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종가를 확인해 보신다면 15.6% 떨어진 94.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합니다. 특징주들 모두 점검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갑니다. 네, 간밤 나왔던 매크로 뉴스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철강 관세 인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협정 내용에 근접했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협상 역시도 러트닉 장관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과 멕시코 사이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들여오는 철강 수입 관세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과도 현재 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죠. 회담이 잘 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4시쯤에 잠시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협정을 쉬어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중으로 협정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히토류 카드를 쥐고 있고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수출 카드를 완화시켜 줄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 관련 뉴스들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과 전력 발전 관련해서 배출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에 한정해서 배출 규제 완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3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입찰이 다소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간밤에 좀 국채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3년물 입찰 이후에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미국과 중국 협상 대기 모드 속에서 WTI 원유 선물 65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0.5% 하락이었고요. 64.9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죠. 자, 그러면 3년물 국채 입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580억 달러 규모로 진행이 됐고요. 발행 수익률은 3.927%로 전달 대비 14.8bp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숫자는 2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응찰률도 전달에 2.56배에서 2.52배로 좀 낮아졌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부진한 수요는 아니었으나 어느 정도 기대했던 만큼의 수요는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간접 낙찰률, 해외에서 미국 국채 3년물에 대해서 보여주는 수요입니다. 66.8%로 4.4%포인트 전월 대비 오름세를 나타냈고, 직접 낙찰률은 18%로 전월 대비 5.7%포인트 낮은 모습을 나타냈죠. PD 입찰은 남아있는 물량들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5.2%로 1.3%포인트 보다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년물에 좀 다소 부진했던 국채 입찰 결과 살펴보셨고요. 미국이 1조 달러 이상의 신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리 맥도널드 베어트랩스 리포트 창립자가 CNBC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굉장히 큰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6천억 달러 가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요. 채권 시장에 이러한 부분들은 더 큰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4조에서 6조 달러 가량의 자금이 금융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어느 쪽의 실물자산을 봐야 되는가? 금이라던가 은, 백금 같은 귀금속 쪽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농산물과 원자재 쪽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재무부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조금 높이고 어느 정도 국채 시장의 안정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부의 SLR 안정화 조치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채 시장의 급락이라고 생각은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자산의 해지 수단들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올 6월 들어서 어떻게 좀 시장의 방향이 이어지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놨습니다. 이전에 2018년도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 차트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항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사상 최고가 22,222포인트 근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절적으로 6월은 보합세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나스닥 100이 그러한 패턴과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중국보다 조금 먼저 들려온 무역 협상 이야기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과 멕시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수입에 대한 50%의 관세를 일정 물량까지 철강 수입에 대한 50% 철폐하는 협상에 근접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이들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무역 파트너 간에 체결된 유사한 협정을 개편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건대로라면 미국 구매자들은 총 선정량을 과거 무역량에 기초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한 멕시코산 철강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무역 협상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어떤 내용들일까요? 철강 수입에 대한 50%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 인하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고요. 어느 정도까지 인하율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입 상한제 합의도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철강 물량에 여러 가지 좀 통제선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철강주들 장 후반에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7% 넘게 빠졌고요. 누코르 같은 경우도 4%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철강주에 즉각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 타격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철강 관세 수입 상한 임박했다라는 소식 어느 근거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가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러트닉 장관 굉장히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러트닛 장관이 무역 합의를 주도하고 있다. X글을 통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멕시코와 긍정적으로 무역 협상이 이어진다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미국의 무역 협상 가능성 상당히 높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겠고요. 90일 관세 유예 조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국 입장에서도 하나둘씩 협상에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배출가스 규제 완화나 철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전력 설비의 배출 규제를 철폐할 수 있다 또는 완화할 수 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현재 차량 배출가스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철폐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전기차 정책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포인트로 잡아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